자, 키워드 펼쳐보세요. 키워드 26페이지입니다. 자, 키워드 26페이지 세 번째 문단 보세요. 자, 중지미수. 자, 먼저 그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이게 그 장애미수하고 중지미수 구별되고, 가능성이 없으면 이제 불능미수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무죄가 되죠. 무죄, 불가발적 불능법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나누는 기준은 자의성. 자의성이 있으면 중지미수, 없으면 장애미수 이렇게 되죠. 그다음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은 위험성이에요.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 처벌, 없으면 불가발적 불능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지미수가 이제 요건이 두 개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가능했었는데 스스로 자의적 중지를 하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의적 중지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표가 나오죠. 표. 자, 이제 외부적 장애 사유로 그만둔 경우, 내부적 동기로 그만둔 경우. 내부적 동기는 타율적 동기, 자율 동기. 자율 동기는 이제 비윤리적, 그다음에 윤리적, 후에 연민의 감정. 이렇게 그만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걸 자를 때 여기서 자르면은 객관설이고, 여기서 자르면은 절충설이고, 여기서 자르면 주관설이에요. 통설 판례는 여기서 자르죠. 주관설로 봅니다. 주관설. 그래서 외부적 동기라거나 겁이 나서 두려웠다. 타율 동기는 장애미수로 빼고, 비윤리, 윤리 상관없이 자율적 동기일 때 한해서 중지미수가 된다. 이게 통설 판례입니다. 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다음에 두 번째 표를 보면 그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중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누는 기준이 그 중지미수에서 이제 나누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출제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이 착수를 하고 실행이 종료가 되고 이제 결과가 나와서 기수가 되었다. 예를 들면 총을 겨누고 있다가 발사를 해서 맞고 죽었다 이렇게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착수하다가 실행을 안 해서 결과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착수미수. 그 다음에 겨누고 있다가 발사했는데 병원에 가서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았습니다. 실행미수. 그 다음 겨누고 있다가 총을 쏴서 죽으면은 기수가 되겠죠. 기수. 그럼 이제 요거 착수미수도 미수고 실행미수도 미수이기 때문에 둘 다 미수예요. 미수가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그 중지의 미수에서 요건이 다르죠. 요건. 그래서 총을 겨누고 있던 착수하고 있을 때는 그냥 하던 거를 그만두면은 바로 중지미수가 바로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지를 해야 되고 총을 쏴서 맞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력을 해서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살려내야 되죠. 살려내서 죽지 않도록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중지를 했지만 노력을 했어도 상대방이 죽어버렸다면 그럼 기소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죠? 자, 요건이 다르죠. 요건이. 다만 효과는 똑같아요. 효과는 똑같죠. 얘도 피로적 감면, 얘도 피로적 감면. 기소로 처벌한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례를 풀어봐야 되는데, 자, 총을 이제 요거 그 총 한 발이 빗나가서 중지했지만 아직 두 발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객관설이 제일 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갑이 한 발의 총알을 쐈어요. 근데 빗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빗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객관설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객관설에 따르면 총 한 발을 겨누고 있다가 발사를 했으니까 실행은 종료가 된 거예요. 실행은 종료가 된 겁니다. 근데 빗나가 버렸잖아요. 죽이지 못했죠. 그래서 미수가 된다. 실패했다. 장애미수가 되는 거예요. 자, 실행이 끝났는데도 빗나가는 바람에 죽이지 못했으니까 장애미수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자, 근데 주관설에 따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한 발을 발사했어도 주관적 의도를 보면은 두 발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 두 발이 남아있으니까 이게 이제 실행 착수를 하긴 했는데 아직 그 실행이 끝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발 다 남아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빗나갔지만 두 발로 더 죽일 수 있는데 스스로 그만뒀기 때문에 중지미수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객관설에 따르면 실행이 종료돼서 빗나갔으니까 장애미수. 주관설에 따르면 아직 남은 두 발로 쏠 수 있는데 스스로 그만두었다. 중지미수. 자, 둘 헷갈릴 때는 하나만 정확히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객관설을 정확히 보세요. 한 발을 쏴서 빗나가면 실행이 끝났고 장애미수가 된다. 주관설은 반대로 풀면 되겠죠. 자, 이제 판례들이 나옵니다. 판례들은 중지미수 인정된 판례가 보면 청산가리, 친해지면 마음 약해 사건 이렇게 있어요. 자, 마음 약해 사건은 이제 무슨 죄입니까? 특가법에 인지를 잡고 금품 요구하는 범죄예요. 그래서 그 인지를 잡긴 했는데 마음 약해서 금품 요구를 중지하였다. 그럼 중지미수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 다음에 미성년자를 약취해서 인질로 잡은 다음에 금품 요구까지 들어갔다면 기수가 된다. 어떻게 비교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횡령죄로서 타인점을 공유자 가등기에 경료해서 기소가 되었으면 말소에도 기소의 변함이 없다. 그 대마 매매죄 사건이죠. 그 매매죄는 두상자를 사면서 매매죄 기소가 되었다. 사후에 불태웠다 하더라도 기소의 변함이 없습니다. 자, 공범 판례가 있어요. 자, 혼자서 할 때는 혼자서 하다 그만두면은 결과 방지가 되는데 공범일 땐 다르죠. 내가 중지해도 다른 공범이 기소가 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둘 다 공범으로 둘 다 기소가 돼버립니다. 자, 따라서 이제 공범에서 중지미수가 되는 판례는 천광성의 절도 사건이 있죠. 자, 둘이서 절도하다가 피고인이 주인에게 알려서 그걸 막았어요. 결과를 막은 사람은 중지미수, 결과 이제 실패한 다른 공범은 장애미수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다른 공범 범인을 막지 못해서 완성이 돼버리게 하면은 전원 다 그냥 기소가 돼버리죠. 그렇게입니다. 자, 다음은 불륜미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륜미수는 이제 요건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27조 조문을 잘 봐야 됩니다. 27조 조문 해가지고. 자, 먼저 실행착수가 있어야겠죠? 갑에 총을 쏴야 돼. 실행착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착오가 있단 말이에요. 착오. 수단 대상 착오가 있죠. 그래서 총을 쏘는 수단이나 방법에 착오가 있거나 A, 객체나 대상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 그럴 때 착오가 있을 때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착오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구성요건 단계 착오가 사실이 아닌 줄 알았는데 사실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요거죠. 반전된 사실의 착오.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은 이제 인식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인식은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총알이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총알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전된 사실의 착오. 이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원시적 불가능이 됩니다. 처음부터 얘가 시체여서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불가능했어야 된다. 처음부터 총알이 없어서 불가능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건은 이제 불가능을 몰라야 되겠죠. 이제 피해자가 시체이거나 총알이 없다는 것을 얘가 모르고 있는 줄 알고 해야 돼요. 그래야 살인이고 인정된단 말이에요. 자, 불가능을 모르고 해야 됩니다. 자, 반전된 사실의 착오고요. 자, 그때 이제 여기에 위험성이 있었다면은, 그래서 이제 위험성으로 나눠가지고, 위험성이 있었다면은 불륜미수 처벌되는 거고, 위험성이 없으면 이제 무죄가 되겠죠. 이게 요건입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요건과 이제 대비가 되는 걸 이제 하나씩 보세요. 첫 번째, 자, 실행착수가 있어야 되는데, 미신범은 실행착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죄. 두 번째, 수단 대상 착오 있어야 되죠.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가 있을 때 불륜미수인데, 주체의 착오가 있다. 자기가 뇌물죄에서 공무원인 줄 알았다. 무죄. 세 번째 칸 원시적 불가능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불가능이었을 때 불미수가 되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가능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불가능하게 후발적 불가능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뭐가 돼요? 장애 미수이거나 중지 미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처음 해봤잖아요. 이거. 처음에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었어야 불미수나 무죄가 되는 거고 처음에 가능성이 있었다면은 장이나 중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칸에 가보면 불가능을 몰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시체라는 걸 모르고 해야 살인죄 고의가 인정되는 건데 불가능하다. 상대방이 시체였다는 걸 알았다면 살인의 고의 자체가 아예 없어요. 무죄가 됩니다. 이렇게 알았다면. 자, 그 다음 칸 반전된 사실의 착오죠. 그 반전됨이라고 해서 무조건 맞다고 하면 안 돼요. 반전된 금지 착오도 있는데 이거는 그 환갑범으로 무죄가 되는 거예요. 환갑범 동성애 사건 무죄가 됩니다. 자, 더 위험성이 있어야겠죠. 자, 불가능했지만 위험성이 없었다면은 뭐가 돼요? 이것도 불가벌적 불륜범 무죄가 되죠. 이렇게 비교되는 것들 개념을 딱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위험성 판단이에요. 자, 불륜미수는 이제 가능성이 없었을 당시에 그 무죄하고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위험성이에요. 위험성. 자, 위험성 개념. 자, 위험성에 관한 착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성이 주관설이 있고 그 다음에 객관설이 있죠. 주관설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의사나 의도를 보는 거예요. 살인의 의사가 있다? 무조건 뭐 살인의 의사가 고의가 있었다? 무조건 불륜미수로 처벌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 객관설 같은 경우는 그 객관적 확률로 보죠. 객관적 확률. 자, 네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살인을 할 확률이 제로다. 그 무죄.
그 조금 이제 1, 2%라도 확률이 있을 때, 어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 이걸 이제 불미수가 된다 봅니다. 이게 절대불능, 무죄, 상대불능은 불능미수. 이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 중간에 있는 견해가 이제 추상적 위험설하고 이제 구체적 위험설이 있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이 사람의 의사가 있은 다음에 이제 인식과 실제를 나눠서 본단 말이에요. 요렇게. 이 사람의 주관적 인식, 객관적 실제. 실제로 이제 확률이 절대불능 제로를 하더라도 이 사람의 인식이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했으면은 불미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이제 나눠서 봐야겠죠? 나눠서 볼 때. 자, 그래서 이제 A한테 값이 커피에 독약인 줄 알고 넣었는데, 설탕을 넣어서 사람이 죽진 않았어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법관이 이제 일반인이죠. 일반 법관이 위험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줍니다. 판단해 줄 때, 자, 추상적 위험설은 뭐예요? 이 행위자의 말만 듣고 판단하죠. 행위자의 인식만을 기초로 판단하니까 말만 듣고 막연한 판단이란 말이에요. 막연한 추상적 판단설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구체적 위험설은 이제 어떻게 돼요? 구체적 위험설은 행위자의 말도 듣지만 여기 CCTV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일반인들 볼 수 있는 거. 이것도 보면서 같이 판단하니까 행위자의 말도 듣고 일반인도 보고 판단하니까 보면서 판단하니까 구체적 판단이 가능하죠. 구체적 위험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자, 그렇게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객관설은 절대불능, 상대불능 나눠서 보는 선이고 주관설은 범죄 이상 있으면 다 된다. 죄가 된다. 구체적은 일반인 행위자 인식을 기초로 일반인이 위험성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추상적 위험설은 행위자의 말만 듣고 일반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위험성을. 그렇게 됩니다. 자, 판례는 이제 어디 입장이냐면 추상적 위험설 입장인데 원칙적으로 또 그것도 무조건 그렇다면 또 안 돼. 판례가 객관설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원칙적으로 아니면 별말이 없으면 추상적 위험설이고 언제나 추상적 위험설이다. 틀린 겁니다. 예외가 있단 말이죠. 자, 불능미수 인정된 판례는 몇 개 없죠. 준강간 불능미수하고 독탄 주부약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약으로서 농약, 쥐약, 부자달인물을 주었다. 뭐 탄자 물량, 그 소매치기 주머니가 비어 있었다. 브레이크액이 빠뜨렸다. 그 다음에 약품 배합 미수, 불능미수입니다. 근데 제조 기술 부족이거나 연료 불량은 장애 미수, 원료 물색은 아직 제조 전 단계니까 예비 단계가 되었다 봅니다. 자, 불가벌적 불능범위 있죠. 위험성이 없는 경우들. 그래서 수입이 자동 승인되는 품목이었기 때문에 이거 제가 원래부터 안 됐었다. 자, 사자 상대 소송 제기도 불가벌적 불능범. 자, 처의 명의 전입신고 사건이 있습니다. 임대차 명의로 전입신고해도 되지만 가족 명의로 전입신고해도 괜찮죠. 그래서 위험성이 없었다. 자, 소송비용 청구 사건은 그게 비용을 정하지 않고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거 법원에서 재판을 안 해준다. 재판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소송사기 위험성도 없었다. 부재가 되는 겁니다. 끝. 이렇게.